2023년 4월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걸 암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쉬운 문제지만 쉬운 문제도 낯설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5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많이 봤지만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란 건 x의 차이 분의 y의 차이인데 지금 이게 문제에서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단순한 뭐 대입 문제나 연산 문제 같은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오늘이 이게 이 수업의 주제입니다. 물어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럼 물어보는 게 지금 F'Il입니다. 그럼 이 F'Il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F'Il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도 H를 0으로 보낸다면 그럼 이 F'Il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번도 넘어가겠습니다. 9번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에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x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인데 얘는 x축으로 지금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고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 두 관계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 이동이 y랑 x랑이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역시 이 두 개도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그 교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연속으로. 뭐냐면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로 그 풀이를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가함수일 때는 그 교점이 y는 x 위에 있게 되고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의 대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알고 있으신 분들은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찾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뭐 14번이나 15번, 21번, 22번에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이 문제는 a가 0과 1 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겨우 10번이니까 뭐 이런 여기에 거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a의 범위에 궁금함을 가졌어야 된다. 그럼 a의 범위를 보면 그 a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야 그러면은 y는 x의 그래프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두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데 제가 그 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y는 x의 그래프 위에서 두 교점 중에 한 개가 원점이라고 있어요. 0,0.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겠죠? 그 나머지 하나의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직각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의 점의 좌표가 2,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2,2를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되니까 a제곱은 3이 되고 a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하는데 이 두 개 다 두 그래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고 y는 x만 그린 다음에 관찰을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테마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합성함수의 실근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시험에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왜냐면 실제로 키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6글자로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 6글자 여러분 뭐죠? 합실한 합체바. 여러분, 합성함수의 실근에 대한 문제는 안쪽 그래프를 그리고 바깥쪽 그래프는 상수함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아예 외우고 있어서 이게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째끼러 바로 들어가라 라고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21번 문제를 보고 과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지금 녹화 중이라 약간 너희들이 이걸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굉장히 심플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k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를 바꿔주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k니까 넘기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걸 치환으로 하지 말고 합성함수로 표현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꼭 명심하세요. 수능에서의 치환은 거의 없습니다. 그 치환으로 푸는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fx를 코사인 x라고 생각하고 gx를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g라는 식에다가 f라는 식을 대입한 게 되는데, 그럼 g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바깥쪽 그래프는 상수함수를 제공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g는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래서 이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항상 2개 존재합니다. 그 2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럼 그 알파 베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fx가 알파이면 이 식이 성립할 거고, fx가 베타이면 이 식이 성립할 거니까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바깥쪽 그래프는 상수함수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상수함수를 2개를 그렸을 때 3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즉 3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이 2차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가 3이 나오고요. 그럼 k가 3이 나오게 되면 이게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2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니까 하나의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1이었고 나머지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서 세 실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3분의 2파이, 파이, 3분의 4파이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가장 큰 건 3분의 4파이고 근의 개수가 3개니까 답은 2번 4파이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면서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풀이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으면
풀이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치환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머리 좋은 사람만 풀 수 있어요. 그 풀이로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컨디션도 좋아야 돼요. 컨디션 안 좋으면 그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변수가 많다는 거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합성함수의 실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서 이 풀이를 연습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풀이가 간단해야 컨디션의 그 여파를 안 타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봐주시고 12번 문제 볼게요. 12번에 그 3차 함수의 식이 있는데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식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0,1에서 접선을 당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접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복원을 해주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2차 함수를 하나 더 그립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넓이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같을 때 뭐 인티그럴 뭐 이거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x좌표가 k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차 함수를 만나면 생각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문제들을 보면 지금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테마를 나누는 것처럼. 그러면 그 생각의 기준은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왜냐면은 3차 함수를 보면은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 변곡점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문제를 보면 이 변곡점의 좌표가 2라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잘 봐주세요. 직선인데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동일하죠. 그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의 3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는 x좌표가 0이고 0. 그럼 여기서 두 번 만나게 되는데 두 번 만나게 됐을 때 0, k, k를 하게 되면 6이 나오니까 이 k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 값이. 그러면 지금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12분의 81이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6분의 27이 되죠. 자, 그럼 여기 이 넓이를 보시면 여기 이 넓이도 6분의 2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 6분의 27 맞아? 개될 뻔했네. 야, 너네 말 안 해주냐? 아니, 잣대 봐라 이거야. 여기 4분의 27입니다. 자, 그럼 왠지 느낌이 오묘한 거야. 왠지 풀 때 이제 느낌이 그럴 때가 있어. 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4분의 27인데, 여러분 원래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이게 27이잖아. 아, 그럼 6분의 a가 4분의 1이구나. a가 2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푸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제가 오늘 그 수업할 때 말했던 구하라는 거에 집중하라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봐보세요.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G2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나 못 참겠어 말하고 갈게요. 건우야 진짜로 저 세수 좀 하고 와. 너 이 새끼 수업 안 할 때는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수업만 하면 잘해. 야 건우야 저기 좀 차려봐 진짜. 웃지 말고 씨. 야 가자.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한 걸 구하라 했거든. 근데 이걸 구하라는 거지 막 이걸 막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12번 안쪽에서 인티그럴 계산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인티그럴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0부터 3까지 지금 여기에 점의 좌표가 3,2예요. 그럼 3,2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이 gx를 뺀 거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그게 4분의 27이 나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4분의 27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티그럴은 나눠질 수 있으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얘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적분한 거에서 4분의 27을 뺀 게 되는 거죠. 지금 넘기고 넘긴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요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3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게 문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풀려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계산을 많이 하면 왜 이렇게 계산이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푼다면 정확히 따다닥 풀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넓이 문제 나오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손을 빨리 놀리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x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k sin x와 코사인 x의 교점은 양변 다 변수니까 이렇게 놓으면 너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k로도 나누겠습니다. k 코사인 x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탄젠트 x가 k분의 1이 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A, B의 x좌표가 바로 이 식을 만족하는 건데요. A, B의 x좌표는 지금 이 탄젠트 x는 k분의 1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그 식이 되는 거죠. 교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나요? 제끼럼 탄젠트 x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A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A의 좌표를 A, B라 한다면 B의 좌표는 A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180도 회전하게 되면 그 결과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이 A, B를 3대 1로 외분한다라고 있어요. 3대 1로 외분한다. 그러니까 내분점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이 B가.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간 양의 그 반만큼이 더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라는 점은 A 플러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 갔으니까 얼만큼 가게 될까요? 2분의 3. 그렇죠. 2분의 파이만큼 더 가게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B만큼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만큼 갈까요? B만큼 내려가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점에서 그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A는 교점이니까 K 사인 A는 B가 되고 코사인 A도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두 식 다 적는 겁니다. 자, 얘는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마이너스 B에서 이미 묻어줬습니다. 얘랑 똑같은 결과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적어주시면 K 사인 A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2B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지금 각 회전이 90도 회전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분면에서의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B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식이 나왔어요. 자, 3개의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수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3개니까 연립하면 구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연립할 수 있냐면 코사인 A가 B니까 얘가 B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A가 B면 마이너스 K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 곱하기 B니까 K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 하려다가 야 지금 빨리 집중하자. 긍정적. 자, 그럼 여기는 사인 A가 2분의 B고 코사인 A가 B라는 걸로 쓸 수 있어요. K가 2라는 걸 구하면.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를 더하면 1이 되니까 2분의 B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B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4분의 5B제곱이 1, B제곱은 5분의 4, B는 5분의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B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에서 C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D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B에서 C로 가려면 X좌표가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의 차이에서 이 C의 Y좌표는 마이너스 2B인데 B가 5분의 2루트5니까 Y좌표만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5분의 4루트5라고 구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D의 좌표를 구하려면 코사인에 바로 이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A 플러스 2분의 3파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90도 회전 이동은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4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입니다. 사인 A가 되는데 이 사인 A가 2분의 B 즉 5분의 루트 5니까 여기 이 점의 Y좌표가 5분의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이 D의 Y좌표에서 이 C의 Y좌표를 뺐을 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답은 4분의 루트 5파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봐봐. 근데 제 대가리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이거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립하고 이러는 게 중간에 12번, 11번에서 멘탈 털리고 오신 친구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조리돌림 당하다가 이제 나가야 돼요. 야,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이 설명 듣고 또는 안 듣고도 그냥 이제 고개 끄덕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손으로 20번 풀어봐야지 아,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맞추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끝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은 문제예요, 지금 다. 야, 그리고 14번 문제 제가 이거 어차피 다 자르고 할 거라서 여기 봐봐. 14번 문제는 엄청 중요해. 이거는 올드스쿨 문제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끝장을 보시죠. 14번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가자. 14번 여러분 14번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테마가 범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범위는 확정. 그런데 이 그래프가 미확정인 문제예요. 거기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차 함수부터 해서 계속 최고 난이도의 문제에 꾸준하게 있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그런 쉬운 문제들은 그래프가 확정이 돼 있고 범위가 미확정일 때의 최대 최소에서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인데 이 문제는 지금 반대로 범위는 확정이 돼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형식은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로 나오게 되면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 축이 미지수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의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GT를 할 때 GT는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 1부터 1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1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1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때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죠.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은 GT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에서 GT는 첫 번째 경우에서는 최소값이니까 F1이 최소값이죠. 이때는 T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2차 함수를 못 푸시는 분이 3차 함수를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이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축이 사이에 뒀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FT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 다 천재라고 생각하는 막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가 목표일 때 거라고 뭐 나는 의대 가야지 아니면 나는 카이스트 갈까 아니면 뭐 의대 갈까 아 엄마 나는 그 둘 중에 가고 싶은 데가 없고 저는 공대를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할 때예요 집에서. 근데 그때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최고 킬러 문제인데 서술형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관심이 없었겠죠? 이 문제 안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발전이 아니라 이 2차 함수가 3차 함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3차 함수는 fx인데 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미분해 보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3으로 묶어줬을 때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가 돼서 마이너스 t에서 극대값, 그 다음에 t에서 극소값 이렇게 갖게 되고요. 0에서는 여러분 변곡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형태를 띠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는데 문제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2차 함수 때처럼 이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이 미치겠네요. 자,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쪽이니까 여기는 지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좀 지치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t가 2보다 클 때입니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t가 2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 f-2가 되는 거죠. 여기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m1t가 f-2고 m2t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절대값 시켰을 때, 그 절대값 시켰을 때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값 시켰을 때는 당연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 역시 f-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운 문제네. 이제 제끼라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야, 잘 들어. 진짜 중요하니까, 정말. 진짜 너네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지금 참으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너무 자, 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을 때예요.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1은 아직 여기를 못 벗어났을 수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1은 여기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t는 1보다 큰데
t는 1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보다 왼편에 있기 때문에 t는 2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 m1t가 뭐가 되나요? 여기 m1t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이 최대값이 어디죠? 여러분? 야, 말 안 해 진짜? 이 새끼 뭐야 이거? 야, 여기서 최대값 어디냐고 말해. 친절하게 말해주니까 친절한 사람 같아? 뭐야? 최대값. 좋아. 여기잖아, 극대값 여기.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f-t가 되겠고. 그럼 m2t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게 되더라도 여기에는 못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전히 f-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이 마이너스 2가 이쪽까지 진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진격을 많이 하니까 얘도 이거를 여기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걸 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시작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때는 여러분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t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왜 마이너스 2? 그런데 비율 관계로 보면 얘랑 똑같아지는 여기 이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2t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극소값보다 작아지는 지점보다 왼쪽으로 보냈다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t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가 1보다 작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여기가 지금 2t거든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t와 2t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2t가 1보다 크게 되니까 t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범위를 발전시킨 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m1t가 뭐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는 m1t가 뭐가 되나요? 야, 너네 지금, 야, 잠깐만. 야, 너네 여기서 최대값이 어딘지 말 못해? 노란색? 빨리 말 안 해? 어디야? 너 말해봐. 네가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거에서 저는 킹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답을 해주셨어야 했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야, 음료수 살게 내일. 야, 말해봐. 자, 야, 이제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잘하자. f-t야. 그럼 m2t는 지금 이 그래프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최대값이 뭐가 돼? 그렇지. f-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지막 과정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 2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t가 2분의 1보다 작다. 마지막 네 번째는 t가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2t는 뭐가 됩니까? m1t는 뭐가 되죠? m1t는? 좋아요. f1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때까지는 여기가 최대값이었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이 최대값이 되고 m2t는? 그렇죠. f-2가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다 실수한 게 f-2가 아니라 마이너스 f-2라고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쵸? 왜냐면 절대값으로 올린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지만 이 두 개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 지난한 그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GT를 구해보면 이 GT는 M1T와 M2T의 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랑 얘를 합하면 T가 2보다 클 때는
EF-2고 그 다음에 t가 1과 2 사이일 때는 F-t의 2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는 F-t에다가 마이너스 F-1을 한 거고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F1과 마이너스 F-2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봐보겠습니다. 기억. G2가 32냐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F-2를 실제로 구해보시면 그 F-2의 값은 6t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t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12t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F-t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얘는 4t 세제곱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이건 연속이라서 2를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여러분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3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니은. GT는 EF-t를 만족하는 t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3이다. 여러분, GT가 EF-t를 만족하는 범위는 t가 1과 2 사이일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등호를 전부 생략합니다. 근데 이제 등호를 생략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니까 더하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저 여기다 써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게 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2분의 1 우미분계수에서 2분의 1 좌미분계수를 빼는 식입니다. 지금 이 식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넣은 거에서 요거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넣은 거를 뺐을 때 그 값에 대해서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게 5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2분의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답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3번이에요. AM 플러스 1은 두 개로 찢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인 거죠. 왜냐면 2의 n-2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N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나요? AN이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그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에 대해서 다음 항이 체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AN의 값은 AM 플러스 1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 않고 항의 번호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A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로그 2 AN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나에서 A5 플러스 A6이 1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A6은 어떻게 될까?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A6은 2의 5-2거나 왜냐면은 A5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그때는 로그 2 A5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태클하면 A6은 8이 됩니다. 그러면 A5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A5가 마이너스 7이 되는데 그건 1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언뜻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 해설지처럼 처음부터 모든 AN은 양수야. 이거는 이 문제 만든 사람만 알 수 있지. 문제 푸는 사람이 15번 문제 푸는데 정신 빠져있는데 보자마자 양수네 모든 양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해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A5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A5를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A5가 마이너스 7인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A4는 4 마이너스 2니까. 이것만 이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고, 그럼 여기라는 건데, 그럼 여기가 이제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인 상황에서 로그 2 A4인데, 로그 2 A4가 마이너스 7이려면 A4는 2의 7승분의 1이다. 그럼 2의 7승분의 1이니까 128분의 1이니까 이 범위도 만족하지 않아요. 얘는 불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가 틀렸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이거 뭐였어 아까? 이 경우가 아무튼 안 된다고, 이 경우가. 네, 이 경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된다는 건데, 그럼 로그 2 A5가 얘랑 얘를 더했을 때 1이다. 얘가 로그 2 A5란 거예요. 이것도 못 푸는 거죠. x 플러스 로그 2x가 어떤 값일 때 x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푼 적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수를 대입하는 게 반드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A5가 1이라면 로그 2 A5는 로그 2 1이 되니까 이게 0이 되니까 1 더하기 0은 1이라는 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지금 대충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A5가 1이고 A6이 0이라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A1이 최대값을 가질 때와 최소값을 가질 때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대로 써가면서 해볼게요. A5는 2의 2승이거나 아니면 로그 2 A4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A5는 우리가 이미 1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능성은 삭제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A4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4가 2인 거는 완전 팩트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적는 거야. 이거 문제 풀 때 차분하게 적어봐. 그럼 A4가 2야. 근데 A4가 2인데 이때는 두 개의 테크가 다 가능한 거지. 왜냐면은 A4니까 n이 3일 때니까 여기가 2에 3-2승 하면 딱 2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A3이 1보다 작으면 되겠다는 첫 번째 가능성이 생기고, 이 가능성이면 되고요. 대신에 범위로만 알 수 있고 A3을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A3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2 A3이니까 A3이 4라는 두 번째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왜냐면 최대값은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위에 태클을 가게 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작아질 뿐이기 때문에 1보다. 그러니까 커지는 거는 여기 4, A3이 4일 때는 A3이 4라면 A3은 로그 2 A2거든. 그럼 이게 지금 4라면 A2는 2의 4승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6이라면 로그 2 A1은 이거는 지금 2의 16승이 되는 거니까 A1의 최대값은 2의 16승이라는 것까지는 논쟁이 없다는 거지. 이 제일 큰 테크로 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작은 값으로 가면 어떻게 가느냐는 바로 이 A3이 1보다 작다는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집중 안 하면 정말 진짜 흥분한다. A3은 2에 여기 보시면 여기 2죠 지금. 2에 2-2거나 A2가 1보다 작을 때,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2 A인데, 여러분 아까 이거는 될 수가 없죠. 얘는 왜 될 수가 없냐면 이 결과값은 1인데
우리는 지금 A3이 1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3이 1보다 작은 상황인데 1일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제외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로그2 A가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A2는 이 범위까지 포함한다면 A2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A2는 2의 1-2가 되거나 아니면 로그2 A1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얘는 2분의 1인데 A2가 1과 2 사이의 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첫자문 수업 때네. 야, 잠깐만. 야, 이것도 지금 삭제해야 돼. 삭제할 게 너무 많다. 방금 이거 많이 실수다. 야,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삭제되고, 그럼 로그2 A1이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로그2 A1이라는 거니까 A1은 2 이상 4 미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1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객관식 문제풀이였습니다. 야, 주관식 16번, 17번, 18번, 19번 넘어갑니다. 20번.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한다. SN은 n은 7과 n은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여러분, 제가 자주 수업할 때 설명을 했던 그런 도구인데, SN은 왜 최소값을 갖나요? 우리 이거 심지어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인 일요일에도 제가 이걸 물어봐가지고 말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SN은 왜 최소값을 갖나요? 아주 좋은 말인데 조용히 하시고, 야, 그거 말고 네. SN은 왜 최소값을 갖나요? 마지막 음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음수의 한계가 없으면 SN이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제일 계속 작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음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수는 음수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0을 거친 다음에 양수로 바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질감을 느끼는 말이 있는데, 최소값은 원래 유일무이한 건데 최소값이 두 개일 수는 없죠. 근데 최소값이 두 개의 점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S7과 S8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게 7항일 때가 마지막 음수고, 8항에서는 이 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니까 바로 8항이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석이가 아까 사실 A8이 0이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가를 통째적으로 딱 이해하면 바로 A8이 0이라는 걸 알고, 그 전엔 음수만 있고 그 뒤엔 양수만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나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SM은, 절대값 SEM은 162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 너희가 지금 이제 순진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순진함으로 돌아가면 얘는 162일까 마이너스 162일까 그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 절대값이 162니까 이 수는 162일까 마이너스 162일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배운 건 많고 실력은 안 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네. 식으로 전개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162일까 마이너스 162일까, 이건 162일까 마이너스 162일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162, 162였으면 이렇게 문제 냈을까요? 절대값? 둘 다 162면? 둘 다 마이너스 162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고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두 개 묶여서 문제를 가린 건데,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 얘가 음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음수겠습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면. 지금 이 저 수열이 음수에서 양수로 쭉 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음수고 어떤 게 양수일까요? 너네는 독립군 하면 되겠어. 독립군이 그 물어볼 때 절대 말을 안 해. 어떤 고문에도 말 안 한다잖아. 너네 독립군에 장래희망 적으면 독립군 해가지고 저기. 자, 그러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바람 같은데. 자,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야, 이건 진짜 위험한 바람. 이건 저 완전 진짜로 저 그냥 가버릴 수 있어. 이거 독립군 비하 발언 해가지고 바로 뜨면은 바로 가버릴 수 있어. 야, 이거 편집이 너무 많은데. 야, 지금 잘 봐. SM이 162예요. 마이너스. SEM은 162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합공식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1항부터 m항까지의 합을 마이너스 162라고 한다면 m 플러스 1항부터 2m항까지의 합은 324가 되는 거죠. 그래야 162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md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공차가 n번 있으니까요. 각각의 차이가 md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럼 이 md가 몇 번이 차이가 나냐면 n번이 차이가 나니까 m제곱 d가 됩니다. 그럼 이 m제곱 t는 마이너스 162와 324의 차이 468이 됩니다. 뭐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냐, 분위기. 486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실 못 풀겠죠. 하지만 이 m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지금 제곱수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81이 보입니다. 81 곱하기 6. m은 9고 d가 6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차가 6이고 항수 m이 9라는 거니까 S9가 마이너스 162잖아요. 그럼 S9가 마이너스 162면 그 다음에 적어야 될 거 뭡니까? S9를 보면 여러분 1항부터 9항까지의 한 가운데 항이 뭐죠? A5가 한 가운데고 9개가 있으니까 9A5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럼 A5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럼 A13을 구하랬는데 8개 항이 공차가 전진하면 됩니다. 6, 8에 48이니까 마이너스 18에 48을 더하면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20번 문제를 여러분 풀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렇게 풀었을까? 왜냐면 지금 연습을 많이 한 상황인데 여러분 명심해서 이거 다시 한번 꼭 지금이라도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에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O, A, P, Q. 제가 이 문제 풀 때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자, 먼저 이 코사인 값과 이 코사인 값이 같다고 합니다. 근데 코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1대1 대응이라서
코사인 값이 같다는 것은 각도가 같다는 겁니다. 0도와 90도 사이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90도보다 작은 건 확실하니까 그럼 이 각도가 같은 건데 그럼 원주각이 같다는 거죠. 그럼 원주각이 같다라는 거는 이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각이 아무리 봐도 직각 같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심충들이 많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시험지에 모서리를 찢으면 이렇게 90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90도를 여러분 이 시험지에다 정확히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직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알고 풀자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왼쪽 코너도 직각삼각형이고 오른쪽 코너도 직각삼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만 알면 이제 이거는 따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이 각도에 대해서 4분의 루트 15를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 AP가 2 루트 15를 했어요. 그러면 예분의 예를 했을 때 4분의 루트 15가 나오려면 이 노란색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8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지름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AQ의 길이가 또 2 루트 15를 했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면 이 길이는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가 루트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왼쪽 코너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7 루트 15고 이 아래 삼각형의 넓이는 2 루트 15가 되니까 더하면 2분의 11 루트 15가 돼서 P 곱하기 Q가 22라고 나오게 됩니다. 야, 잠깐 여기 끊고 갈게. 야, 잘 봐. 이거 진짜 이렇게 풀어야 돼. 그 해설지에서 말하는 뭐 이상한 뭐 여기 X, Y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두 개가 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임을 알 수 있다. 그거 받아 적는데 여러분 그 풀이를 여기 21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적는데 7분 걸려요. 어차피 그렇게 풀면은 다른 문제 못 풀어요. 그 시간으로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가고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보면 되는데 왜 이거를 여러분 90도라고 생각을 못 합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최초로 30도, 60도 만드는 법도 공개하겠습니다. 진짜로 잘 봐. 자, 이제부터 신화가 됩니다. 잘 봐요. 3번 접기를 합니다. 자, 정확히 여기의 포인트는 여기서 세게 안 접는 거예요. 왜냐면 뒤집어서 한 번 더 접었을 때 여기까지 가게 돼야 되니까 약간 그 왔다 갔다 그 종이에 그 약간 그 말고 줄곡을 하면 이렇게 한 게 이게 3번 접기입니다. 이게 30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핍니다. 이걸 피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60도? 이게 각도기야. 지금부터 이 각도기 갖고 풀어. 시험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30도와 60도로 하니까 대부분 보이게 돼. 3번 접기 여러분 한번 해보면 가운데를 좀 동그랗게 말면서 딱 맞춰서 접으면은 정확히 3개가 접혀지면서 30도, 60도, 90도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90도라고 알기만 하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를 배제하고 이 90도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보면은 너무 힘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라스트 오더 22번. 가에서 보면은 전혀 이렇게 영향가 없는 말이 있어요.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고 g'x는 연속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별로 여기 이것만 읽고 별로 메시지가 없죠.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나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는, 여러분 근데 한 번에 적겠습니다.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지금 이 문제의 주인공은 g'x입니다. gx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에서 미분 가능하면 g'x가 연속인지 뻔히 아는데 굳이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g'x가 연속이니까 g'x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 g'x는 절대값 fx다 라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fx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에 정확히 말할게요. 잘 봐요. 이게 하는 메시지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킬러 문제에서 종종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g'x는 플러스 fx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x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번갈아 가면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 메시지가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게 되거든요. 이건 근데 킬러에서만 체크합니다. 이런 문제, 이 단원에서. 뭐냐면은 fx는 항상 이 구간에서는 양수여야 됩니다. fx는 이 x의 구간,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음수인 구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중요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x는 1일 때와 x는 b일 때 0이 된다. 이렇게 적을게요. g'1은 0이고 g'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gx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g'x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선지인 다도 g'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g'1은 0, gb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g'x를 그려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여기 2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랬어요. 그런데 G'1이 0이니까 여기 1을 지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여기와 여기에다가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찬스가 두 개예요. 그냥 fx랑 마이너스 fx, x축 대칭인 두 개의 2차 함수를 연결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체크잇. 자, 이렇게 되거나 또 이거를 뒤집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제가 2차 함수를 그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G'B는 0인데 또 다른 B가 0이 되는 값이 없습니다. 지금 X축을 한 번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게. 알겠어요? 제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불가능하면 무조건 한 번만 지나야 돼요. 두 번은 지나면 안 되고 한 번만 지나야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이어진 거 보이십니까? 무지개처럼? 그러면 여기 한 번만 지나는데 이건 왜 안 됩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이 멈췄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x는 절대값 g'x라는 그 표현에서 fx는 그 범위에서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2차 함수가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애였다면 그럼 반드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래의 2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였던 거예요.
이런 그래프. 접시. 이런 그래프라면 여기서 이제 2차 함수 이어져 오다가 여기서 이제 끊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불연속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음수의 태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수의 태클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fx라는 식은 mx-b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 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일 때는 3이 돼야 됩니다. 0,1, 1,0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여러분 원래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1일 때는 1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m과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b의 값이니까 b의 값만 체크하겠습니다. b의 값은 여러분 구하게 되면 4 플러스 2루트 3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너 진짜 공부 잘해? 하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뭐냐면 0부터 k까지 이 gx를 적분했을 때 아닌가? gk는 0이냐? 네. gk는 0. 이걸 만족하는 k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 나식을 보게 되면 나식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번에서 gx가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 dt이기 때문에 g0이 0이에요. 기준이 정해진 거죠. g0이 0이라고. 자, 여러분 여기일 때 0입니다. gx의 그래프가. 야, 거의 다 왔어. 여기서는 증가만 해, 감소만 해? 증가만 합니다. G'X의 그래프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도 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넓이와 이 넓이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이 넓이가 2분의 1이에요. 굳이 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뭐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2분의 1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만큼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0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2루트 3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4 플러스 2루트 3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얼만큼 내려가게 되냐면 이 넓이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넓이는 제가 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얼만큼 내려갔는지가 아니라 다시 이만큼 올라오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는 2루트 3 플러스 2라서 다시 2루트 3 플러스 2만큼 가게 되면 똑같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fx니까 동일한 넓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루트 3 커지니까 6 플러스 4루트 3이 됐을 때 다시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한 번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gk가 0이 되는 새 값은 0, 2, 6 플러스 4루트 3이라서 이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8 플러스 4루트 3, P가 8이고 Q가 4가 되면서 P 곱하기 Q는 32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월 학평 공통 해설이었습니다.